안녕하세요. 정리수납 전문가 과정을 함께하고 있는 강사 손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6번째 거실 정리수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쁘게 꾸며져 있는 거실 사진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거실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은 집안의 중심에 있는 이 거실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이번 시간은 거실 정리수납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볼 텐데요. 먼저 정리에 앞서서 우리 집 거실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거실에서의 삶을 먼저 머릿속에 그려보며 정리수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정리수납에서는 첫 번째로 거실 정리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실 정리수납의 순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실에 약품이 많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약품 정리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선 정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거실을 정리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전선들이 나와요. 핸드폰 관련 용품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선 정리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거실 정리수납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죠. 가족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서로 미루거나 건들지 않아서 더 정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목적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는 거실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 어떤 삶을 살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공간을 구성한다는 것은 삶을 구성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공간의 목적을 설정해야 그 공간이 바른 방향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용자가 많다 보니 다양한 물건들이 거실에 쌓이게 돼요.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그곳에서 밥도 먹고 머리도 묶어주고 공부도 하고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거실에 잡동사니가 엄청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실 공간은 다른 공간에 비해서 비교적 수납 공간이 없습니다. 요즘 인테리어는 특히나 거실에 수납할 데가 없어요. 수납 공간은 없는데 물건은 가장 많이 쌓이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실 정리 수납은 참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물건을 치우려고 해도 이게 누구의 것인지, 왜 여기다 갖다 놨는지 다 물어보고 허락받고 치워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더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잡동산이라는 것이 아주 자질그레한 물건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자질그레한 물건들은 더 치우기가 까다롭습니다. 제가 컨설팅에 가서 고객들께 자질그레한 물건을 이제 버릴 건지 어디서 사용하실 건지 확인하러 가면 머리부터 아파하세요. 그리고 그냥 다 버려주세요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TV가 있잖아요. 그 TV 뒤쪽을 보면 먼지도 많이 쌓여 있고 전선이 뒤죽박죽 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선 정리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그러면 이 까다로운 거실 정리 수납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정리 수납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실 공간의 사용 목적 정하기. 우리 가족은 거실을 서재처럼 사용할 거야. 그런 목적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가족은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손님 초대해서 음식도 나누어 먹는 다이닝 공간처럼 활용할 거야.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작업 공간이 필요해. 거실을 내 작업 공간으로 쓸 거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나는 공부방에 있는데 나는 공부를 방에서 하는 게 너무 답답해.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고 싶어. 그래서 공부방처럼 활용을 의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거실은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가 목적을 정하기 나름입니다. 거실 공간에서 내가 그 어떤 활동을 하면 참 좋겠는지 미리 생각하고 생각의 정리 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다른 영역 정리할 때처럼 방법은 똑같습니다. 거실에 있는 수납장의 모든 문을 열고 무조건 꺼내는 거죠. 꺼낼 때 사용자별로, 우리 많이 들었었죠? 종류별로, 사용 빈도별로 끼리끼리 분류하며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꺼내면서 버릴 거는 그때그때 버려줍니다. 그렇게 최대한 비웁니다. 거실에서는 웬만하면 굴러다니는 물건이 없게 최대한 비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거실에 있는 서랍들의 경우 서랍 정리의 기본을 지켜 수납합니다. 서랍 정리의 기본은 무조건 아주 작은 물건이라도 각자의 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서랍 안을 칸칸이 나누어서 수납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실에는 리모컨 같은 여러 가지 물건이 굴러다니잖아요. 핸드폰 줄 같은 것도 막 굴러다니고 자질그레한 영수증 같은 것도 굴러다닙니다. 그런 것들을 끼리끼리 모아서 조그만 수납함에 담아주는 것만으로도 정리가 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V 뒤쪽에 있는 전선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다면 거실 정리는 완벽하게 끝나게 되는 거죠. 실제 사례 사진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TV장 사진입니다. 이 가운데 TV가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옆과 위쪽에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물건이 분류가 안 되고 막 섞여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지저분한 상태는 아닙니다. 정리 후 사진 보겠습니다. 책을 다 모아서 쭉 일렬로 꽂았어요. 우리가 배웠듯이 점점 크게 이렇게 쭉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게 책을 배열했어요. 한쪽에 여기 이렇게 위아래로 책을 넣으면 안 되나요?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양쪽으로 대칭이 되게 수납해야지 더 예쁩니다. 더 안정되고요. 정리 후 사진에서 길쭉한 빨간색 동그라미 이 부분 옆 수납 공간 보시면 장식품들을 종류별로 모아서 무거운 것들은 밑에 쪽에 가벼운 것들은 위쪽에 수납한 겁니다. 모든 정리의 기본이 되는 원칙은 변하지 않고 어떤 공간을 정리하거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꺼내고 분류하고 버리고 끼리끼리 그리고 집을 만들어서 넣어준다. 기억하면서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곳은 혼자 사는 1인 가정의 거실 모습입니다. 이 현관, 이쪽에가 현관이 있어요. 그래서 현관 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정리 전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정리 전 사진 보면 어떤가요? 이렇게 거실 공간 중간에 통로 역할을 하는 좁은 공간들이 있어요. 이곳은 통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비우는 것이 많습니다. 이곳에 물건이 쌓이면 더 정말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이곳은 물건을 쌓아두는 용도로 쓰면 안 되는 공간입니다. 최대한 비우거나 물건을 없애야 됩니다.
정리 후 사진 보겠습니다. 이곳은 1인 가구고 평수도 그렇게 넓지 않아서 정말 물건 놓을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가정 같은 경우는 완전히 비웠을 텐데 이곳은 요 선반 활용해서 몇 가지 물건들을 끼리끼리 수납해 드렸습니다. 통로를 깨끗이 치워드렸더니 집이 환해졌습니다. 이렇게 다니는 공간은 비워두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통로를 지나서 그 안쪽에 거실 사진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모습입니다. 정리 전 사진, 정리 후 사진. 처음에 거실 정리 수납의 문제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차질그레한 잡화들이 엄청 쌓여 있었고 이 안에도 가득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구를 배치할 때 선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가구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TV와 서랍장이 일직선이 되지 않고 꺾이고 게다가 이 위에 하얀색 수납함을 또 올림으로 해서 더 지저분해 보입니다. 정리 후 사진 보겠습니다. 화살표를 보면 직선을 살려서 이제 TV장과 서랍장이 일직선을 이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직선. 이렇게 선이 살아나면 전체적으로 더 깔끔해 보이거든요. 전 사진에서는 창밖을 보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책상을 비스듬히 배치해 놓았어요. 거실 전체적으로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도 없고 보기에도 너무 지저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책상도 직선으로 반듯하게 놓아주었습니다. 고개만 약간 30도 정도 돌리면 창밖이 보입니다. 굳이 책상의 위치를 창문과 정면으로 놓지 않아도 창밖을 보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가구 배치에 힘을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이곳은 메인 거실은 아니고요. 작은 방 2개 사이에 있는 미니 거실 모습입니다. 이쪽에 아이방이 있고 이쪽에 드레스룸이 있는 두 방 사이에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이런 애매한 공간은 창고처럼 물건이 쌓이게 돼요. 각 방에서 필요 없는 물건들이 이곳에 쌓이게 되는 거죠. 놓기 애매한 스피닝 자전거도 이쪽에 들어와 있고요. 교자상 같은 것들. 창고는 아닌데 창고 같은 공간이 된 거죠. 정리 후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공간을 나누어서 한쪽은 운동용품, 공간을 나누어서 끼리끼리 묶어준다 저희 배웠었죠. 한쪽은 책장 이렇게 놓아서 나머지 여기 굴러다니던 용품들 싹 끼리끼리 묶어서 종류별로 수납 바구니 활용해서 아래쪽 넣어주었고요. 위쪽도 칸칸이 종류별로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는 이렇게 직선을 살려서 공간을 배치해 준 것입니다. 책장도 하나만 두었어요. 그리고 운동용품도 일렬로 배치했습니다. 두 공간이 같은 공간이 아닌 것처럼 너무 달라진 공간이 되었죠. 다음 사진입니다. 앞의 사진과 같은 집이에요. 지금 저 뒤쪽에 있는 이 공간이 방금 전에 미니 거실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그 앞에 있는 이곳이 욕실이거든요. 욕실 앞에 복도 공간입니다. 정리 전 사진 보겠습니다. 복도는 통로이기 때문에 동선에 방해가 가지 않도록 비우면 비울수록 좋다 말씀드렸었죠. 정리 전 사진을 보면 이곳에 책장이 놓여져 있어요. 처음에는 책만 있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어디로 갈지 모르는 물건들이 그곳에 쌓이게 된 거죠.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하나하나 쌓였습니다. 처음에 이 집에 제가 견적을 보러 갔을 때 이곳이 너무 답답해 보였어요. 그리고 정리 후 모습 보겠습니다. 고객님과 상의해서 이 책장은
없애기로 했어요. 이 집은 다른 곳에도 수납 공간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 물건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통로이니 비웁시다 하고 결정을 내린 거죠. 그리고 모두 비워준 겁니다. 정말 다른 집이 되었죠. 이 사진은 제가 볼 때마다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거실은 비우면 비울수록 아름다워집니다. 생활도 편리해지겠죠. 결국 최고의 인테리어는 비우기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거실 사진입니다. 그 옆에 사진은 이 TV장 서랍을 열어놓은 사진입니다. 대체적으로 거실 서랍장이 깔끔하게 정리된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어요. 많이 이렇게 뒤죽박죽 알 수 없는 영수증이나 자파들이 섞여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곳을 우리가 정리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제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거실의 목적 정하기입니다. 거실에서 식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소파에 앉아서 편안히 TV 시청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독서를 할 것인가? 이런 목적을 설정한 다음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랍을 모두 열어서 물건을 꺼내야 되겠죠. 꺼낼 때 분류하며 꺼냅니다. 버릴 거 버립니다. 그리고 서랍 안에 있는 수납용품들 활용해서 서랍 안은 칸칸이 나누어 줍니다. 물건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집이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종류별로 꺼내진 물건 중에 거실에서 사용할 물건만을 거실장 서랍에 종류별로 넣어줍니다. 거실에 없어야 되는 물건은 각자의 자리로 보내줍니다. 가구의 배치는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자리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끝! 실제로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장을 가게 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납은 도대체 뭔지 막 엄두가 안 나요. 이럴 때 딱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꺼내기. 둘째, 끼리끼리. 세 번째, 필요한 물건만 남기기. 네 번째, 물건의 집을 만들어주는 것. 5번째, 가구를 직선으로 배치하는 것. 이렇게 5가지만 기억하면 정리는 쉬워집니다. 다음 거실 사진 보겠습니다. 이 거실의 목적은 TV 시청입니다. 그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물건들은 각자의 자리로 보내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테이블은 뺍니다. 그랬더니 소파와 거실 테이블, 그리고 거실장, TV, 에어컨, 화분 2개 이렇게 남았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 거실장의 서랍을 크게 확대한 사진입니다. 바로 전 장에서 우리는 서랍 정리를 할 때 물건이 들어가기 전에 수납 도구를 활용해서 각자의 집을 먼저 만들어준다라고 배웠습니다. 자잘그레한 물건일수록 더 작게 칸을 나누어서 일일이 집을 만들어주는 것이 서랍 정리의 포인트입니다. 보면 어떤 칸에는 빽빽하게 물건이 들어가 있고 어떤 칸에는 헐렁헐렁하게 이게 물건이 1~2개씩만 들어가 있어요.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다 넣으면 더 깔끔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종류별로 끼리끼리 나누어서 수납하는 것이 사용하기에도 앞으로 유지하기에도 좋은 수납입니다. 서랍에 리모컨 자리까지 있는 것을 보세요. 최대한 깔끔하게 안 보이는 수납을 한 겁니다. 안 보이는 수납은 그냥 보이지 않게만 막 이곳에 넣어두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안 보이지만 머릿속에 물건이 그려져야 하고 정돈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 후에 각자의 자리에 쉽게 가져다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사진은 아이가 있는 가정의 거실 사진이에요. 보통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는 아이들이 거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보이는 곳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때문에 거실은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장난감들로 어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과 상의했죠. 거실을 놀이방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비울 것인가. 이 집은 놀이방이 크게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놀이방에서 놀이를 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놀이를 하고 싶을 때는 놀고 싶은 장난감을 놀이방에 정리된 그 장난감 바구니채 거실로 들고 와서 거실에서 놀이를 한 후 바구니를 가져다 놓는 정리 습관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장난감을 다 치웠죠. 그러고 나니까 전혀 다른 거실이 되었습니다. 가끔씩 아이들이 거실에서도 놀고 안방에서도 놀고 모든 공간에서 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어떤 경우는 모든 공간에서 책을 봐요. 이러면 아이들의 그 동선을 따라서 그 부모님이 모든 공간에 장난감을 두거나 아니면 책장을 두어 책을 놓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이런 경우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놀이는 놀이방에서, 식사는 식탁에서, 잠은 침대에서 이렇게 활동에 맞춰서 공간을 지정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놀이도 더 집중해서 활동할 수 있죠. 이 거실 사진도 아이가 있는 집 거실입니다. 정리 전 사진과 정리 후 사진이 놀라울 정도로 다르죠. 정리 전 사진을 보면 소파 옆에 아이가 아예 책상까지 가져다 놓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림 그리기를 했습니다. 그 옆에 노란색 블럭통 보이시죠? 여러 개가 보입니다. 블럭 맞추기 놀이를 좋아해서 항상 블럭을 소파 옆에서 펼쳐놓고 놀이를 하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아이 책상과 그림 그리기 도구들 그리고 종이 그 옆에 블럭까지 다 있으면 거실이 너무 정신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객님과 상의했죠. 그러면 저 아이 책상만이라도 아이 방으로 옮겨서 미술놀이를 활동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자. 그리고 블럭놀이만 거실에 배치하자. 이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리 후 사진 보겠습니다. 너무 깔끔해졌죠. 바닥에 까는 매트도 놀이방으로 옮겼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아늑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거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리 수납 후 블럭 정리한 모습 보겠습니다. 그 거실 모습에서 장난감 있는 부분만 확대한 사진입니다. 블럭 통을 바꾸어서 비슷한 모양으로 통일해 주었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선반을 가져와서 블럭 선반으로 사용했습니다. 보기에도 깔끔하고 꺼내기도 편리하고 관리가 쉬워진 모습입니다. 아이들 장난감 정리할 때 블럭통이 굉장히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예쁘게 수납하기 어렵거든요. 이 블럭통만 이렇게 통일해서 바꾸어도 훨씬 깔끔한 장난감 정리 수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선 정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뒤나 이런 TV 뒤쪽에 보면 무슨 알지도 못하는 너무 많은 전선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 정리를 잘 해보지 않은 분들은 건드리는 것조차 두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요즘은 전선 정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깔끔하게 선 정리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선 정리 제품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셀프로 선 정리를 할 때는 몇 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무작정 선을 뽑아버리면 나중에 제자리를 찾지 못해서
아주 난감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정리하기 전에 사진으로 찰칵 먼저 선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좀 찍어두고 선 정리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선 정리 제품들도 그 용도에 맞게 전선을 깔끔하게 숨기는 것, 여러 가지 전선을 하나로 묶는 것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셔서 어떤 편리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지 좀 살펴보고 필요한 제품을 골라서 구매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이소에 있는 전선 정리 용품들 사진인데요. 정말 제품들이 많죠. 그 중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선을 정리한다고 하면 먼저 이렇게 긴 전선을 짧게 묶어주는 정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럴 때 케이블 타이나 아니면 전선을 묶어주는 작은 고무줄 아니면 빵끈 그리고 사진에 보이는 벨크로 테이프 이런 거를 사용합니다. 벨크로 테이프는 보통 예전에 인터넷 설치하는 전문 기사님들이 많이 갖고 다녔던 제품이에요. 이렇게 거기에 통신회사 이름 이렇게 써 있고. 근데 지금은 이게 사용하기 너무 좋다 보니까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흰색 박스 보입니다. 멀티탭에 꽂혀 있는 전선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전선 정리 중에 중요한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멀티탭 자체가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멀티탭을 이 안에 숨겨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이런 멀티탭 정리함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요 작은 사이즈는 239용 그런 소형이고요. 큰 사이즈는 459용 대형이 있습니다. 지저분한 선들도 상자 안에 넣어서 안 보이게 수납이 가능하고 먼지 청소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옆에 게임기나 조명이나 스피커나 전선들이 많이 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컴퓨터 뒤쪽에 전선이 늘어져 있는 모습은 보기에 참 안 좋은데요. 또 청소나 사용 중에 전선이 걸려서 망가질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전선 정리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케이블 타이로 전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케이블 타이 사용 방법은 한쪽 끝에 구멍에 넣어서 선의 두께에 맞춰서 딱 고정해 주는 겁니다. 기존의 케이블 타이는 이렇게 한번 사용하고 나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 케이블 타이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선 정리용 빵끈이 있고요. 선 정리용 고무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이는 여러 선을 한꺼번에 잡아줄 수 있는 케이블 스크류 전선 정리 용품도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바닥에 아니면 벽에 전선들 깔끔하게 보이지 않게 붙여줄 수 있는 쫄대도 여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 공간의 디테일한 완성은 선 정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약품 정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집에서 약품 정리 어디다가 하셨나요? 약품 상자 이런 데 정리를 많이 하셨죠. 약품 상자에 약을 정리하면 실은 불편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약품을 찾을 때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꺼낼 때 그 앞에 뚜껑을 풀고 열고 꺼내고 또 닫고 잠그고 손이 많이 가죠. 그리고 그 약상자 안에 많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에는 각 집집마다 상비약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사놔요. 게다가 그 종류도 다양한데 양도 많이씩 사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약품 상자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약품을 보관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자질그레한 문구용
이런 서랍장 있어요. 원래는 문구를 정리하는 서랍장인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약품 정리는 이 서랍장을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합쳐서 각 종류별로 약을 분류해서 넣은 다음에 라벨링 붙여놓은 모습입니다. 라벨링을 했기 때문에 한눈에 보여서 약품을 바로 찾기 쉽겠죠. 깔끔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약 정리 수납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수납하면 단점이 있어요. 부피가 좀 큰 약이나 다량으로 사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약 같은 경우는 이 서랍에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추가 공간에 약을 넣어야 하죠. 그래서 가장 정리수납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약 정리수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칸칸이 나눌 수 있는 수납함이나 상자에 약을 세워서 한눈에 보기에 좋게 수납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꺼내기 쉽게 윗부분을 잘라서 꽂아 놓은 겁니다. 사진에 보면 약상자 자체를 그 약의 집으로 활용했어요. 이렇게 세로로 꽂아서 바로 약을 꺼내 먹을 수 있게 수납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약 위 아랫면 중에 한 곳에 사용 기한이 써 있는 부분이 있고 한쪽은 안 써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있는 부분은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잘라서 그 집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약은 차잘그레한 크기의 박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약 자체 박스로 그 약의 집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방 정리수납에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정리수납하기 전에 유통기한 먼저 확인하고 다 버린 다음에 수납하는 것 설명드렸었는데요. 일반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약품들을 먼저 다 확인해서 버린 다음에 먹는 약은 먹는 약끼리, 바르는 약은 바르는 약끼리, 외용약, 내복약 이렇게 나누어서 종류별로 꽂아 놓는 겁니다. 이 방법이 약품 정리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랍에 수납하거나 수납장에 넣으시면 됩니다. 거실장 서랍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막이나 여기 클럭 안막이 있는데요. 안막이나 안마용품, 문구류, 또 여기는 도장 관련 용품들 들어있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집에 자잘그레한 물건들 거실장에 수납할 때 바구니를 사거나 칸칸이 수납함을 꼭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 있는 상자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밀폐 용기 활용해서 이렇게 서랍을 칸칸이 나누어서 끼리끼리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서랍 정리에서 유의할 점이 있죠. 바로 칸칸이 넣어준 상자들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겁니다. 공간이 비어 있으면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흔들리고 물건이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에 필요 없는 상자나 휴지심이라도 넣어서 꽉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진은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류예진 씨와 이준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럭키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며 정리수납 전문가로 굉장히 의미 있게 본 장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이준 씨가 혼자서 아주 열악하게, 아주 지저분하게 집에 월세도 낼 돈이 없어서 월세 독촉을 받으면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캐릭터였어요. 여기서 이준 씨는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저분하고 열악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며 앞으로 희망도 없다고, 이제 난 죽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막 죽으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류예진 씨가 살고 있는 아주 깨끗하고 정말 완벽하게 정리된 멋진 아파트에 바뀌어서 살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가난해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살 수밖에 없었으니까 좋은 환경으로 옮겨가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좋은 집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 그 완벽하게 깨끗하고 좋은 환경인 아파트가 돼지우리처럼 지저분해집니다. 너무 재밌는 건 비교되게 돼지우리 같이 지저분하고 너무 열악했던 이준 씨의 집은 깔끔하게 살고 있던 류혜진 씨가 가서 살게 되거든요. 그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놀랄 정도로 깨끗하고 좋은 환경으로 바뀝니다. 결국은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해, 내 인생은 바뀔 수 없어 하면서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환경 때문이 아니고 사람 때문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윤택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가정을 방문해서 정리수납 서비스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부잣집에 직업도 화려하고 그런 분들이 집 상태가 앞으로 개선이 힘들 정도의 환경에 살고 계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단지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윤택한 환경에 살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 거죠. 가난하게, 열악하게 그렇게 살고 있을지라도 깨끗하게 쓸고 걸레로 닦아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몇 개 있는 물건이라도 가지런히 정리하며 사는 것은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내 일상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의 정리 한마디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그냥 내버려 뒀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사과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요. 6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